라디오의 전연아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창업 열풍입니다. 시대가 크게 변하는 길목에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도 다양해지고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창업 권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의 아이디어 단계서부터 성장하기까지 차근차근 도와주는 전문 멘토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새해를 맞이해서 창업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창업자들의 멘토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창업을 권하는 남자 박정영 멘토를 소개합니다. 네. 평소와는 다른 엄청난 환호를 보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들 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멘토계의 총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많은 분들께서 유명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들었습니다. 먼저 창업지원 멘토랑 어떤 일이고 우리 박정영 멘토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소속 단체는 이제 박의정 동부에서 한국 청년 기업가 정신재단하고 함께하는 KICT 창업 멘토링 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판교밸리에 본부가 있고요. 전국에 한 30명 정도 멘토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국민 누구나 만나서 멘토링 할 수 있도록 대전에 한 3분 정도 계시고 그 중에 저도 하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지역사회에 여러 창업 지원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의 이제 멘토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이제 저뿐 아니라 이런 창업 멘토라고 하는 분들의 주로 가장 큰 활동은 초기 창업자들이 창업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점검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시장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사업화가 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들을 선배로서 전문가로서 조언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요. 이제 애설러레이터라든지 좀 투자자 쪽에 가까우신 멘토님들은 그 이후 단계, 성장 단계에 있는 뭐 2, 3년 차 이상의 그런 유망한 벤처 기업들로 성장시키는 그런 멘토님들도 또 있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멘토님들 대전에는 어떤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가요? 어떠세요? 이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도대학이라고 하는 창업 선도대학이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충남대학교 여기에 소속된 멘토님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제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멘토님들도 있으시고 그 이외에 많은 대학들이 대전대나 모건대 여기도 이제 창업 중앙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주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보육센터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여러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엑셀러레이터 회사라든지 또 엔젤클럽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협동조합도 많이 만드시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주로 창업 컨설팅, 창업 멘토링을 하신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동안 많은 성공적인 벤처회사 대표님들이 여기 오셔서 방송 같이 했거든요. 그분들의 또 창업 멘토링도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우리 대덕밸리 라디오 즐겨봤는데 보면은 제가 아는 대표님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천영수 대표라든지 박대기 대표라든지 원근 대표라든지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저만이 그들의 멘토는 아니고요. 아, 진짜요? 한 창업자가 이제 성장하는데 대부분 한 평균 5, 6명의 멘토들을 만나요. 또 멘토가 내가 회계 파트인데 경영 파트는 이 멘토님을 좀 만나봐라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정부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가면 또 담임 멘토가 지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멘토들을 만나게 되죠. 저도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던 겁니다. 겸손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자, 요즘에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또 정부가 특히 청년 창업을 크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보시기에는 요즘 창업들을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나요?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해봐야 될 점이 창업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한 이런 창업의 정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 창업이라는 말도 10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 사업할 때는 사업한다, 장사한다, 개업한다 이런 말을 썼고요. 저 여담이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창업은 나라를 세우는 것도 창업이에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한 나라를 만드는 게 창업이긴 하지만 그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유머 많으세요. 고맙습니다.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말하는 흔히 창업은 아마도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그런 창업을 주로 창업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이때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전에 이제 벤처기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맞아요. 실용 벤처가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굳이 말을 하자면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는 거는 지금 말한 거하고 이어서 볼 때 네. 정부 지원 사업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아. 종류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 컨셉에 창업자들이 많아졌다. 근데 여전히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또 네. 이미 연구소에서 창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옛날부터 있었죠. 그렇죠. 여전히 있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보다는 R&D라든지 기타 정책 자금이나 네. 또 큰 VC들한테 투자를 받는 이런 라인들을 가고 있고요. 대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창업을 하는 네. 이런 건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중기부 창업진흥원 라인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창업들은 이제 약간 오디션 방식이라고 할까요? 네. 공모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네. 심사를 받아서 정부 지원금을 수천만 원 정도 수주해서 그걸로 시제품을 만드는 이 정도의 창업 라인을 요즘 흔히 말하는 창업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청년 창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네네. 그 생태계, 그럼 창업 생태계가 조금 변화하고 있고 요즘에는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그 변화를 좀 네. 알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쓰고 있는 거고 세금을 쓰는 거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뭐 전이나 지금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네. 전 정부는 아마 창조경제였던 것 같네요. 네. 맥락은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 자금을 활용한 창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종용하거나 권장하겠죠. 네네. 네, 권장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생활 속에 뭐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관심이 있는 뭐 네.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도 네. 트렌드라고 연관이 없더라도 가능하고요. 아. 하지만 트렌드라고 굳이 말을 한다면 아무래도 기술, 네. 4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이 있는 네.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뭐 학술적인 정의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런 트렌드는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네, 이제 네.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제가 창업을 한다. 네. 그러면 예비 창업자라면 멘토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아마 제가 딱 처음에 이 질문 네. 할 거예요. 네.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아이템이 있으세요? 네, 아이템은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템인지 여기서 네. 말씀을 안 나누고 네, 고민이실 네. 것 같아서.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떤 멘토들을 만나더라도 네, 처음에 흔히 이제 아이디어라고도 하고요. 네, 흔히 네. 이제 아이템이라고도 해요. 네. 아이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뭐 강아지 목걸이에요 이러기도 하고 무슨 컵이에요 이러기도 하고 뭐 저는 뭐 여행 가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일단은 아이디어가 현재 유사하거나 똑같은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아, 그러면 네. 해봤다고 해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농담으로 네. 네이버에 검색해 본 거죠. 그쵸. 근데 네. 저희가 영어로도 바꿔서 쳐보기도 해야 되고 키워드도 좀 바꿔서 쳐보고 또 우리 특허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네. 키프리스 같은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이트도 가봐야 되고 여러 검색 툴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네. 또 멘토를 만난다는 자체가 멘토가 이미 수천 명의 유사 창업자들을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의 또 경험이나 네. 뭐 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섞어 들으면서 네. 일단 아이템 점검을 하게 돼요. 그 아이템 점검이 어느 정도 되면 네.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을 자기 이 아이템하고 맞는 업종 업태하고 맞는 지원 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39세 이하 청년한테 맞는 데가 있고 네. 또 시니어가 맞는 데가 있고 아. 또 세대융합 사업처럼 시니어하고 이 청년이 같이 와야 되는 사업도 있고 또 팀이 와야 되는 사업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이제 업종 업태별로 그 분리별로 와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 안내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때는 멘토라기보다는 약간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부 지원 사업 가이드 역할도 겸해서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 단계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정부의 세금을 활용하는 정부 지원 사업은 네. 결국에는 공식적인 오디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공모전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업할 때 사업계 쓴 적 없어요. 네. 하지만 사업 계획은 있었죠. 음. 하지만 지금처럼 어떤 양식이 통일된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는 건 의무는 아니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당신이 오디션을 통과하시려면 공정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양식의 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나 지도를 네. 사실은 멘토의 본연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네. 사업 계획 작성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걸 보니까 혹시 우리 멘토님께서도 사업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요즘 용어로 하자면은 아마 대학교 창업 동아리 출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요즘 용어로 하자면. 네네.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지만 네. 이제 20몇 살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잘하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는 컴퓨터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컴퓨터를 배워가면서 네. 지금으로 말하면 창업의 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네. 흔히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장사할래? 사업할래? 그러면 이러죠. 우리 아빠가 사업하다 망했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냥 젊은 혈기로 네. 야 그럼 우리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근데 정부 지원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로 알바했던 돈 모으고 아, 또 네. 우리 아버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민동에 네. 그 당시 93년도 엑스포가 끝난 다음이라 전민동이 핫한 곳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전민동에 사무실을 하나 구해서 본드 붙여서 타일도 붙이고 했던 기억이 나요. 아, 네. 그러다가 그 본드에 중독돼가지고 이게 돈 아낀다고 본드를 우리가 붙이다가 중독이 네. 돼가지고 기분이 해롱해롱 했던 기억도 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까지 잘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또 사업을 또 해보셨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또 멘티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멘토가 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의 멘토를 또 하시다 보면 예비 창업자들이라고 하죠. 네네. 그분들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오류나 실수 이런 게 네.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티칭을 또 해주시나요? 가장 흔한 말로는 이제 사실은 자기 아이템이 유일하고 최초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은 오류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오류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다른 멘토님들 다 똑같으실 텐데 함부로 비판이나 비난을 해서는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논리 구조를 짜게 되는데 네. 그때는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네. 비판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야만 자기 논리가 공고해지고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해봐야 아는 거지만 준비 계획 단계니까요. 일단 정부 지원금은 시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어서 시장 진입은 또 그 다음 문제거든요. 네. 그러긴 한데 초기 단계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하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아이템 자체가 자기만의 환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오류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네. 조사를 많이 해봤는지 또 이 조사하는 사이트를 알려주고요. 네. 유사 사례나 지금 현재 저희가 창업자들 아이템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엑셀표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했던 아이템 제목도 쭉 보여주고 네. 그러면 겹치는 게 많거든요. 사실. 네네. 네, 유사한 아이디어가 많고 네. 그러면서 객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네. 자기가 좀 더 이제 너무 실망하면 또 안 돼요. 너무 네. 실망해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적절하게 응원도 하면서 네. 좀 객관화 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 네. 그래서 온오프로 네트워킹을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스스로 네. 다른 창업자들하고 온오프로 네트워킹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아이템에 대한 객관화가 되거든요. 되는 거죠. 네,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굉장히 아이템이 안 좋다 할지라도 네네. 너무 직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쵸. 네, 네. 그 코칭 스킬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멘토님들이 이제 저처럼 사업가 출신 멘토들이 있고요. 네. 네, 우리 교수님들 같이 이제 창업학을 전공하신, 병역학을 전공하신 이런 전문분들이 또 있으시고, 또 회계사나 법무사나 네. 또 이쪽에 또 전문 분야 멘토들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예전부터 함께 해오시던 이제 경영 컨설턴트, 경영지도사, 네. 뭐 기술평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있으신데 네. 다 필요합니다. 창업자들한테는요. 그러네요. 예, 꼭뭐 어떤 멘토가 좋은 멘토다가 아니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MC께서 너무 잘 봐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하나의 덕목이랄까? 이게 네. 창업자들하고의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대면에서 말로 푸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코칭, 대화 스킬, 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네. 훨씬 멘토링을 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어떤 그 스킬보다도 인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멘토들이 가장 네. 남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에 또 이런 오류를 범하는 창업자들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창업에 딱이다 네, 네. 하고 우리 멘토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분들이 계신가요? 정말 가장 놀라운 거는 사실 지금 네. 저희가 말하는 건 엘리트 창업은 아닐 수 있어요. 오. 대국민적인 창업 대중화, 네. 어떤 그 창업 기반 조성에 따른 정부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엘리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이제 물론 이제 예전부터 해오던 엘리트 창업은 또 다른 축이 있는데요.
요즘은 또 이게 같이 엮어서 갈 겁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맥락에서 딱 봤을 때, 네. 그 창업자들이 그 아이템 자체에 꽂혀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랄 때가 있어요. 오, 예를 어떤 들면, 점에 놀라세요? 아, 저 무슨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요리 레시피예요? 그러면 속으로 아,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쵸. 뭐 예를 네, 들면 네. 또 예전에 처음 3년 전에 나왔을 때는 처음인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처음 들고 나온 거는 낯설어서 우리도 네. 애매하고 또 처음은 아니고 한 2, 3년 지나서 유행이 된 다음에 가지고 나오면 배달앱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도 나와요. 가지고 아, 나오면 네네. 속으로는 이거 많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 기가 막히게 차별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 네네. 대부분 그런 경우는 그분들이 그쪽에서 취업을 해서 한 네. 3년, 5년 정도 경험을 했거나 네.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해서 한 10년 정도 경력이 있는 경우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네. 자고 있다가 뚝 나오는 건 없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경우는 저희가 되게 놀라는 경우가 뭐였냐면 네. 아이템은 이제 무난한데 네. 예, 무난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태도가 너무 좋은 창업자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일단 만나보면은 이 친구들이 사람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적극적이고 이 멘토링 끝나고 나도 연락 오고 사업 계획서를 고쳐보라고 했으면 그날 밤에 전화가 오거나 네. 메일이 와요. 아. 그러면 귀찮죠?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너무 솔직하시네요. 네. 하지만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 친구 잘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이고 다음에 뭐 다음 주에 대전 창조센터에서 음. 창조경제센터에서 뭐 포럼 있으니까 한번 가봐요. 알려주면 그렇죠. 저도 안 가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알려주면 그러면 거기 가서 있고 오. 나중에 페이스북에 사진 보면 그 친구 거기 서 있고 이런 친구들은 제가 그동안 경험을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네트워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스스로 객관화가 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네. 많은 멘토들을 만나고 다른 창업자한테 배우고 정부 지원 사업 정보도 빨리 얻어요. 네네. 그래서 창업의 시작을 좀 빨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적 네트워킹을 갖는 거는 사실 멘토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네네. 본인의 열정으로 네네. 나오는 게 아닐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우리 창업 예비 창업자를 보면 좀 뿌듯하고 대견하실 것 네,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많은 창업자들이 있는 이런 대전. 네. 대전은 창업하기 어떤 곳인가요? 보시기에? 일단 이제 제가 KICT 멘토센터를 주로 활동을 하고 다른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하고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국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지역에서 우리 대전을 볼 때, 대덕밸리, 대덕특구를 볼 때 네네. 또 카이스트가 있고 에트리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전히 엘리트 창업의 본거지로 봐요. 과학 아. 창업, 기술 창업. 네. 근데 사실 이제 대전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도 일반 국민들이나 대중들이 하는 창업은 사실은 꼭 카이스트 애틀이 뭐 대덕밸리하고 연관이 없는 네네. 생활 속의 아이디어나 그쵸. 또 이런 창업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대전은 외부에서 볼 때는 기술 창업의 메카. 좋잖아요. 네, 그 메카로 봤을 때 네네. 그런 또 팀들이 있는 거고 네. 오늘 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정부 지원 사업 기조에서는 네. 다른 지역과 큰 차이 없이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전국을 보니까 대구 쪽이 자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 네. 대구 경북 쪽에 인프라나 자원이 좋은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광주나 대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 네네. 네, 아까 말했던 이제 그 기술 창업의 그 기조로 봤을 때는 대전이 분명히 특색이 있지만 네.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광주나 대전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 대구는 좀 거기에서는 좀 유별나게 네. 좀 활동성이 강한 것 같고 네. 서울 경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아, 그렇죠. 천만이 네. 있으니까 인재도 많을 거고. 네네.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도시잖아요. 뭐 제2의 수도고.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경기에 비해서는 네. 이제 아직 많은 아이템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활동은 굉장히 활발합니다. 조직도 많고. 네네. 그런 면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창업자들이 되게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데이터로 많은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대전, 네. 대전에서 저희들이 이제 창업 지원 기관과 커뮤니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네.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이 네,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저도 활동하는 곳이 있지만 네. 일단 이런 자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카이스트 안에 있는 네. 대전 창조경제센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 라인을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대전시 차원에서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뭐 창작토라든지 세대융합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는 정부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3개의 창업 선도 대학들, 한남대, 한밭대, 충남대 거기를 중심으로 보시고 그밖에 많은 또 대전대, 보건대나 기타 대학들도 당연히 그 창업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관들의 어떤 그 사이트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걸 다 통합하고 있는 게 창업넷이라고 하는 이제 창진원이 창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딱 들어가면 메인 화면의 왼쪽 페이지에 계속 떠요. 어떤 지원 사업들이나 어떤 정보들이 체크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대전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의 창업자들이나 멘토 이런 분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는 단톡방도 있고 밴드도 있고 페이스북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덕벨리 라디오 이 페이지에 링크를 소개해서 하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바로 보실 거면 밴드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밴드명 검색에 네이버 밴드명 검색에 7896 7896. 제 전화번호 끝번호입니다. 7896. 어제 만들었어요. 어제. 7896이라고 검색하시면 밴드가 하나 뜰 거예요. 어제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가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들의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공지사항에다. 창업하지 않더라도 대덕벨 라디오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대덕벨 라디오 그동안 그 3년 넘게 하셨잖아요. 저도 뭐 최근에만 제가 봤습니다. 횟수로 지금 4년째입니다. 거기 제가 쭉 이렇게 훑어봤더니 창업하고 연관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미 하시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앞으로 이 대덕벨리 라디오에서 커뮤니티를 새로 만드시는 것도 지난 출연자만 모으셔가지고 매주 하나씩 추가가 되잖아요. 출연자가요. 그러셔도 굉장히 좋은 창업 그 커뮤니티가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솔깃하세요? 좋습니다. 이미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또 저희에게 또 새로운 또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를 또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만큼 이 네트워킹이 온오프 중요해요.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온라인 네트워킹을 이 느슨한 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온라인 네트워킹을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활용하시고 많이 가입하고 나중에 탈퇴하면 되잖아요. 가입하시고 또 자기가 자기 채널도 좀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고 그렇게 하시면서 오프라인에 있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뭐 교육도 많이 있고요. 무료 교육도 많고 또 워크숍도 많아요.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면 어차피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어디 몇 군데만 온오프로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다 멘토나 창업자가 연결돼요.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보도 놓치지 않으시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진행하실 때 도움을 주는 동료나 멘토가 많아지니까 또 한 말 더 붙이자면 나중에 내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더라도 처음에 나를 가입시켜줄 100명이 필요하고 내가 앱 플랫폼을 만들었어도 나중에 우리가 베타 테스트를 오픈하면 처음에 올 100명이 필요하고 제조업을 하시려도 처음에 그 유통과 그 채널을 만드시려면 여러 동종 이업종의 또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이 네트워킹을 같이 하시면 준비도 좋고 실제로 시제품이 나온 다음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다음 질문으로 말씀드리고 여쭤보고 싶었던 그 중에서 어떤 예비 창업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가 이건 지금 했네요. 바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급했네요, 마음이. 자, 멘토라는 역할을 너무나 좋아하시고 즐기고 계신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이런 멘토, 창업 멘토의 계기에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사실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활성화된 한 5년 정도 하면서 여러 기관들이 창업 주관 기관이 되고 멘토를 필요로 하게 되고 창업자들이 뽑히고 난 다음에는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강사들도 필요하게 되고 창업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섭외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멘토라는 용어가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뭐 어떤 다른 용어가 대체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창업 선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업 선배로서 다른 우리 교수님이나 또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도 멘토링을 하시고 저희는 일부 또 창업 선배로서 이제 어떤 같이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응했던 것 같아요. 한 5년 전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KIC 창업 멘토링 센터에도
제가 면접 봐가지고 네.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작가님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온 댓글 같은 거 좀 재미난 거 있으시면 한번 우리 박정영 멘토님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질문이 있으시대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멘토로서는 정말 거의 완벽한 아닙니다. 경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예, 제가 궁금한 건 이제 멘토이시기 때문에 사실 창업도 중요하지만 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결과를 내고 네. 또 뭐 그런 것들이 실패로 이어졌을 때 오는 뭐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아마 우리 질문하신 분은 창업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심도 깊은 질문이에요. 네, 예전부터 있으셨어요. 네. 네. 네, 이 말이 좀 약간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네, 네. 사실은 성공을 목표로 한다 보다는 참 묘한 말이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실패를 목표로 한다가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은 사실은 한 1년 정도 일단 되게 네. 협약 기간이 1년 정도 되거든요. 10개월 1년. 한번 아이디어가 있는데 당장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대박을 내라가 아니에요. 네, 네. 물론 내심 정부가 기대를 하겠죠. 그쵸. 그리고 저희 멘토들이나 창업자도 그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너무 무겁게 갈 필요가 없는 게 한번 이제 오디션을 통과해서 네.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네. 우리가 요즘 우리 학생들 방학이잖아요. 그쵸. 엄마 아빠 방학 계획표를 내는 거예요. 너 몇 시간 잘 거야? 8시간이요.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3시간 자고 10시간 영어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뜻은 가상하나 네. 네, 네. 어차피 겪으면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후에 교육도 받고 멘토링 받고 시제품도 만들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한번 1년 지났어요. 네. 그러면 그 아이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제품 정도가 나오겠죠. 그쵸.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아. 이제는 내 비용도 투자하고 네. 정말 내가 내 자금도 투자하고 또 추가적인 그 투자도 받아서 네. 한번 이거를 갈 거냐 네. 아니면 좋은 실험을 해봤다 가설을 세워서 좋은 실험을 해봤는데 이걸 계속 가야 될 거냐 실전 사업으로 네. 아니면 좋은 실험이었는데 그럼 정부가 이걸 왜 지원해 주냐면 그 실험조차도 내 돈으로 해야 된다면 거의 1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리스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 나는 일단은 시간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게 평균적으로 볼 때 최소 1년에서 한 3년 정도는 이던 쪽에서 한번 실험을 해볼 만한가? 네. 라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괜찮으면 한번 해봐라. 네. 이렇게 창업을 권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대박을 1년 안에 내야 되고 하면 사실은 이 컨셉하고는 안 맞는 안 맞는 창업이에요. 거네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저희가 창업을 통해서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네. 경험과 거기서 이어지는 네. 리스크를 좀 생각해보고 리스크 반드시 해야 네, 됩니다. 노력의 창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씀하신 중에서 창업을 통해서 어떤 대박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 네네. 네, 많이 있습니다. 그쵸. 네, 네. 보시면 네, 팀으로 오기도 하고 개인으로 좀 네네. 오기도 하잖아요. 어떠세요? 인성도 분명히 멘토님께서는 네네. 보이실 텐데.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인 것 같아요. 아. 이제 뭐 제가 하는 일이 이제 멘토링이다 보니까 네.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인간인 거죠.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인성을 얘기할 때 주로 직무인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네. 뭐 취업 쪽이나 이쪽 기업 경영 쪽에서는 직무인성 얘기를 하거든요. 착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직무하고 맞는 인성을 보는 거잖아요. 네네. 굳이 그거에 대견하자면은 창업 인성이 있는가? 그렇죠. 흔히 네.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학술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그런 거 봤을 때 좀 도전 정신이 있으면서도 네. 딱 기본적인 예의가 바르고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킹하는 걸 좋아하고 네. 가끔 기술자나 엔지니어 출신 또 개발자 출신 분들은 스스로 얘기를 해요. 저는 네트워킹 같은 거 어려워요. 어렵다고. 네. 뭐 개발은 자신 있고 기술은 많은데 그런 분들도 내향적이라면 네. 예를 들면 네트워킹을 하기는 하되 내향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아. 근데 그 가장 바람직한 건 결국에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인성. 네. 그러니까 창업 인성은 결국에는 사람 장사니까 네. 사람을 만나고 소개받고 이어지는 것들을 네.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유리한 거 맞는 것 같은데 단 이게 또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처음 만났을 땐 굉장히 이미지가 좋고 적극적이고 예의 바르고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꾼인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네. 그러면 사업과 사기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네요. 정부 지원 사업만 계속
예, 요령 있게 하는 건 좋지만 하고, 하고 네. 이거 하고 예,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네. 결국에는 제가 뭐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1억이나 2억이라는 돈은 사업에서는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네, 사업에서는 네. 큰 돈이지만 준비 단계에 불과해요. 네. 그 시작을 도와주는 게 현재 우리의 기조인 것이고요. 절대로 거기에 자기의 청춘의 3, 4년을 네. 이렇게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우리 창업 멘토로서의 앞으로는 그 목표가 딱 네. 있으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네. 앞으로 창업 멘토로서의 목표 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제가 이제 오늘 자리에 초대를 받은 것도 이제 아까 뭐 총무 일을 하셨는데 네, 이제 네. 우리 멘토님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제 꽤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뵙잖아요. 네. 네, 아마도 40대, 제가 이제 47인데요. 40대 초중반 멘토가 막내급에 속해요. 대부분은 아무래도 5, 60대 네. 사업 경험이 많거나 또 우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처럼 경험이 20, 30년 있는 분들이 주로 멘토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일찍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경력이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 멘토를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이런 멘토들이 이렇게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목표가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일이 있다면 창업자들이 서로 많이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소상공 따로고 ICT 따로 이게 아닙니다. 네. 지금 5년 동안 소상공 하다가 10년 뒤에 ICT 사업할 수 있어요. 오토 플랫폼 사업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래머예요. 그럼 막 나는 개발자니까 뭐 블록체인 만들고 뭐 인공지능 이 친구가 5년 뒤에 빵집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청년만 대단한 게 아니라 점점 나이 제한도 풀리는 추세입니다만 시니어 분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올 겁니다. 네. 시니어 분들과 청년 세대 융합 네. 또 청년들 사이에서도 업종을 가리지 말고 네. 서로 교류하면 자율주행 개발하는 친구들이 교육사업하는 친구하고 만나면 자율주행 교육사업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 있는. 사업은 원래부터 서로 교류하고 제휴하고 네트워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하는 일에서만 꼭 그 네트워킹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서로 폭넓게 그래서 요약해드리면 멘토들끼리도 서로 교류하고 하고. 네. 그리고 창업자들끼리도 또 멘토와 창업자들끼리 서로 많이 교류하면 특히 네. 대전 지역이나 대덕밸리에 있는 많은 창업자들은 많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네. 그 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열심히 뛰는 게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대덕밸리와 또 우리 멘토, 멘토님과의 교류를 위해서 악수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교류 앞으로도 계속 좋습니다.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무리될 네. 시간인데요. 이제 마무리 멋있게 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멘토란 어떤 것일까요? 네, 저로서는 창업 선배입니다. 그냥 네. 창업 선후배의 의미로서의 멘토란 이름 부담스럽고요. 네. 창업 선배로서의 멘토고요. 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동료예요. 서로. 동료. 네. 좋습니다. 창업을 본인의 선배라고 동료라고 말씀해 주시는 오늘 우리 박종용 또 멘토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일과 함께 또 새롭게 창업의 세계와 또 이들을 돕는 멘토들의 역할을 우리 새롭게 또 새로운 관점에서 잘 살펴볼 시간이었습니다. 멘토 중에 멘토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박종용 멘토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덕벨 라디오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시민 공동체 미디어 대덕벨 라디오 오늘 방송 끝날 텐데요. 우리 새로운 이 장소는 바로 스페이스 T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